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3월 7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명언은 무엇이든 지겹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진다. 지겹다 하지 말고 즐겨라. 인생은 매일매일이 축제다. 네, 감사스마일 TV 로고를 만들어주신 임용재님의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꼭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어차피 주어진 하루 즐겁게 하다 보시면 정말 좋은 일이 가득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 첫걸음 46개사 출사표 지난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가 부탁을 드리니까 확실히 정말 좋아요와 구독이 증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침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이 KUAM 그랜드 챌린지가 일단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남 고흥에서 개할지에서 개최가 되고 2단계로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도심에서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7개 컨소시엄과 5개 단일 기업들이 지금 단일 분야 컨소시엄 및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놀랐습니다. KUAM 그랜드 챌린지 참여 기간이 대한항공부터 시작해가지고 UAM 조합, 현대차, 그 다음에 SK텔레콤, 그 다음에 UAM 퓨처팀, 롯데 컨소시엄, 대우건설, 제주항공 컨소시엄 이렇게 정말 이름도 쟁쟁한 이런 업체와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협약은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및 기업별로 구체적인 실증 시기와 실증에 사용되는 기체 등을 확정하고 실증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상용화 단계에 적용할 운영 시나리오에 운항자라든지 교통관리 사업자, 버티포트 운영자 간의 통합 운영 안정성을 실증하고 도심 진입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소음 등도 측정할 예정입니다. 교통관리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알겠지만 이 버티포트가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이륙장, 착륙장, 그러니까 비행기로 따지게 되면 이 착륙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그랜드 챌린지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증 사업들과 함께 세계 주요 실증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그랜드 챌린지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 선진국들의 우수한 기술들이 모두 모여서 치열한 경쟁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그랜드 챌린지에는 5G라든지 상용통신망을 활용해서 교통관리 체계 구축이라든지 통합 운영 체계 구축 그리고 가상 통합 운영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전 세계 최초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등의 외국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내년에는 그랜드 챌린지 2단계를 통해가지고 도심에서 실증을 시작할 예정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심 실증을 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우수한 실증 환경에 따라서 상용화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23년이니까 2025년 정도가 되면 정말 이제 에어택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25년 UAM 상용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UAM 세계시장 선도를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이런 실증 환경이라든지 또 강함한 규제 특례를 담는 UAM법 조속도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에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도움을 갖다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갖다가 마련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 협력도 강화를 해서 이런 UAM 기술들을 또 해외에 또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많은 대기업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KUAM 그랜드 챌린지 참여 기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컨소시엄을 많이 맺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컨소시엄을 갖다가 지금 했고요. UAM 조합 컨소시엄,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KT 컨소시엄, 그리고 KUAM 드림팀, UAM 퓨처팀, 그리고 롯데 컨소시엄, 그 다음에 대우건설과 제주 컨소시엄, 그리고 단일 분야는 플라나나부터 5VT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넘어가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해외학습 주요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실증 1단계 기간은 보시는 것처럼 올해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총 17개월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일정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분야와 통합 운용 이 사이에 이렇게 일정을 갖다 해서 그러니까 실증을 갖다가 이렇게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UAM GC 1단계 실증 사업 참여 기체인데 저는 이 진짜 UAM 말 그대로 이제 뭐 하늘을 나르는 드론 택시, 에어 택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만 보다가 국내에서도 이런 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여기 보시면 대한항공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OPPAB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1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UAE 미트라 컨소시엄 같은 경우, UAM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4인승, 그 다음에 여기는 또 5인승으로 또 되어 있고요. 보니까 뭐 UAM 퓨처팀 컨소시엄 같은 경우도 5인승, 대부분이 지금 보면 5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1인승도 물론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에 이동을 하는데 최대한 뭐 택시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5명은 좀 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4인승보다는 5인승이 더 좋아 보이고요. 5인승보다는 뭐 6인승, 8인승이 더 좋아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참여 기체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금 6개 컨소시엄에 있는 이런 UAM 에어택시가 이게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사스마일 개인적으로 외관으로 따지게 되면 KUAM 드림팀 이 드론 택시 가장 멋지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UAM 퓨처팀 컨소시엄 이 기종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KUAM 그랜드 챌린지 및 수행 체계는 아마 이제 목적은 2025년에 상용화 대비해 UAM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정성 확인하고 교통관리라든지 버티포트 등을 통합 운용 실증을 통해서 한국형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전남공 국가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2단계는 수도권 준도심 및 도심에서 실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런 것도 실증이 잘 맞춰져서 빠르면 2025년에 정말 성용화 되기를 갖다가 감사스마일이 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KUAM 교통관리 체계 운영 개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일단 기체도 중요하겠지만 또 운항 시스템이라든지 또 교통관리 서비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버티포트 이착륙장 같은 경우도 정말 잘 삼위일체가 잘 맞아야 될지 이것들이 안전하게 또 상용화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가 5G, 6G로 지금 나가는 인터넷 강국이고 더 나가서 이제 이런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UAM이 KUAM 사업이 아마 우리나라를 갖다가 한 단계 도약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전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끝내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주간동화에 김무정 기자님의 서울 도심의 2년 뒤 에어택시 첫 상용화, 미래 신교통혁명 올랐다, 이 관련해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지금 분석되어 있는 기사를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K도심항공교통 UAM 사업에 46개 기업 출사표를 던졌고 향후에 이제 유세권이 부상할 듯,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에어 택시가 지금 날아다니는 말 그대로 이제 도심 항공교통 유세권, UAM을 줄여가지고 뭐 역세권, 몰세권 이런 것처럼 유세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이 미래 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담은 상상도인데, 이게 상상 속에 우리가 어릴 때 공상 만화 영화에서 날르는 비행기, 날르는 이런 드론 택시를 보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시간 지나면 될까라고 했는데 빠르면 2025년부터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2000땡땡년 이른 아침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감사스마일 씨가 직장이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출근하기에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 그가 향한 곳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아닌 도심항공교통 UAM 터미널입니다. UAM이 뜨고 내리는 버티포트에서 A씨는 감사스마일씨는 미리 예약한 UAM 택시에 몸을 싣고 얼마 안 있어서 고도 300m로 이륙한 UAM 택시는 시속 300km로 용산으로 날아갑니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에서 50분, 예를 들어서 GTX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20분이 좋게 걸리지만 UAM 택시로 15km를 날아가는 데는 3분 남짓이면 충분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감사스마일씨는 저녁 애플리케이션으로 오후 2시쯤에 또 김포공항 UAM 터미널로 가는 UAM 택시도 미리 예약을 합니다. 공항에서 여객기로 환승해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정말 미래에 지금 이런 일이 정말 조만간 이렇게 이제 될 것이다.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또 좀 높으신 분들은 이제 헬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UAM 택시가 만약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정말 또 획기적인 또 교통의 혁명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도심 하늘의 UAM 현실이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은 감히 말씀드리면 현실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영국 코번트리시에 있는 세계 최초 UAM 전용 버티포트의 이미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세계 최초의 지금 UAM 전용 버티포트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질 예정에 있고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로드맵과 전문가 취재를 바탕으로 예측해본 미래 서울시내 UAM 운행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유인 소형 비행체를 타고 몇 분 만에 도심 이곳저곳을 비행하는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볼 법한 광경인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된다.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내 항공, 자동차, 통신,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기업과 빅테크, 공기업이 모두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라든지 KT,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SK텔레콤, 하나시스템, 한국항공공사로 구성된 KUAM 드림팀, 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LG U+, GS건설이 꾸린 UAM 퓨처팀 같이 이렇게 7개 컨소시엄이 UAM 통합 운영 실증 사업에 나섰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실증 사업은 향후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할 새로운 UAM 산업 기술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고요. 국토부는 세계 UAM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109억 달러, 약 14조 3천억.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해보면 615억 달러. 그러니까 2025년에는 아마 상용화돼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지는 못하겠지만 2030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공에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고 2040년이 되면 약 8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현재 세계 UAM 시장은 무주공산으로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글로벌 기술 표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UAM에 뛰어들어가지고 만약 선두주자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미래의 먹을거리 산업으로서 가치가 정말 주목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 스탠더드 확보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11월 23일 날 경기 김포시에 아라마리나에서 개최한 시연행사에서 UAM 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도 너무너무 좋고요. 또 UAM 사업 현장을 갖다 묻는 주간 동아의 질문에 각 업체에서는 모빌리티 운영 개념을 고안하는 단계이고 얼마나 진척됐는지 현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밝히게 되면 또 기술 유출이라든지 또 해외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또 빼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보안을 갖다 유지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 운행 및 버티포트 건설을 맡은 파트너 업체들과 협업해서 교통 커뮤니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드론 택시만, 에어 택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 이런 체계, 실제 운행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운행 개념이라든지 또 버티포트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이걸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운영 컨셉이라든지 디자인을 갖다 수립하는 단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제 UAM 산업의 잠재력이 크지만 국내 기업의 내실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내 UAM 산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술 스탠더드, 빨리 표준을 갖다 빨리 확보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미국과 유럽은 큰 틀에서 UAM 형식 인증의 기존 고정입 방식과 회전 항공기 관련해가지고 기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UAM 형식 인증을 기준을 마련해서
선두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항공기 안전 규제는 정말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한데 우선 항공기 제조사는 기체와 엔진, 또 프로펠러 등 설계가 각국 정부의 조건에 충족되는지 형식 증명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UAM 산업에서 가장 경쟁이 좀 라이벌 국가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과 이제 독일이 되겠지만, 일본과 독일도 정말 이런 에어택시 도입을 갖다 가속하고 있고, 또 독일 UAM 업체 볼로콥터 같은 경우는 일본 민간 항공으로부터 UAM 형식 인증을 받아가지고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기간에 에어택시를 실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 독일과 같이 라이벌 국가로 서로 경쟁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런 에어택시를 갖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수출을 해 나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드리고요. UAM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서 또 교통망도 입체화가 또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실감이 어려운 미래 교통수단인 UAM이 상용화되면 도시와 사람들의 생활상이 어떻게 바뀔까? 또 향후 UAM이 또 주로 운행될 공간으로 도시안이라든지 강안, 녹지 등이 또 주목받고 있는데, 또 비행 장애물이 또 다른 도심에 비해서 비교적 적고, 만에 하나 UAM이 비상 착륙할 때 여유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로 따지게 되면 한강권을 갖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반 네트워크로 비행하는 UAM의 특성상 전파 방해가 덜한 것도 장점이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 한강과 또 주요 지천변 상공이 UAM 비행 노선에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매개로 서울 핵심 지역을 잇는 UAM 교통망의 가치가 주목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상용화 가능성이 낮아 보이던 자동차가 100년 전에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었듯이 UAM과 자율주행차 등이 미래 신교통혁명을 이끌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했을 때도 이제 UAM이 상용화되면 일단 도시의 지상교통 체증도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 고층 빌딩에 조성된 버티포트에서 UAM이 이착륙하면 기존 교통망과 연계해가지고 영위하게 되고, 또 현재 지하철 역세권이 각광받는 것처럼 미래에는 드세권이라든지 드론택시라든지 에어택시, 유세권이 등장할 수도 있다. UAM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여건을 마련하면 도시교통 인프라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로 해서 도시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또 국가 경쟁력도 뛰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감사 스마일이 제 생각을 조금만 덧붙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이 UAM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고양시가 이게 선두주자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와 그리고 김포공항과 용산과 그리고 수서 이렇게 이 운행을 하겠다고, 또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고양시도 가만히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보는 건데, 장항지구도 한강을 갖다 끼고 있고요. 대곡도 근처가 한강이고, 더 나가서 또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창릉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GTX 창릉역이 들어오는데 버티포트, 또 창릉 3기 신도시에 이런 드론택시의 버티포트를 갖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화전에 보면 드론 앵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덕은지구 왼쪽 편에 보면 대덕동과 현전동 이 부지에 충분히 UAM 관련해가지고 이런 산업을 갖다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고양시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고양시에서 충분히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앞두고 있겠지만 UAM 산업으로 해서 JDS 지구도 물론 좋겠지만, 일단 화전 현천동 쪽으로 해가지고 창릉천과 한강이 맞붙는 이 지점으로 해서 UAM 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을 갖다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한국항공대학교라든지 또 여기 한국항공대학교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도 꿈이 아닌 충분히 고양시에 UAM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UAM을 갖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도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거를 제가 재작년부터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이제 현실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 2년 뒤에 에어택시가 첫 상용화되고 또 미래 신교통혁명이 같이 올랐는데,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이 실증을 갖다가 이제
올해 그냥 실시를 하고 2단계가 이제 내년 뭐 도심 수도권에 뭐 한강을 갖다 연접해가지고 뭐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그리고 용산 그리고 이제 수서 이렇게 또 연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협약식을 체결했고 이거를 갖다가 실증을 갖다가 올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증을 해 나간다고 하면 빠르면 2025년 늦어도 뭐 2026년에는 정말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을 갖다가 서울 도심이라든지 또 더 나가서 창릉 3기 신도시에 드론 택시, 에어 택시를 갖다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일도 신도시에 아직까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창릉 3기 신도시에 이런 뭐 버티포트가 또 만들어지고 또 근처에 화정과 현천동에 이런 멋진 버티포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또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양시의 미래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너무너무 밝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도심항공교통이 미래 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 드론 에어택시를 타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한강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창릉천을 갖다가 끼고 북한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쪽으로는 그런 뭐 통신 전파 방해라든지 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 또 창릉천 국가통합합천 3,2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지게 또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관광산업까지 행주산성부터 시작해서 공중에서 창릉천을 갖다가 보고 북한산 100군데까지 공중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충분히 이런 관광상품도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또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